카메라, 사이드미러 카메라 가지고 리뷰 쓰는 애들.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 말고 폴더폰 써요. 피컷하고. 아예 미래에 준비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멘투드라이브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을 만나려고 왔어요. 사실 이미 아우디에서 작년에 이트론을 먼저 출시를 했었는데, 아우디는 항상 특징적으로 이렇게 스포츠백 모델들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우디에서 이제 신형 이트론 스포츠백이 나와서 이제 그걸 출시 전에 고객들 좀 반응을 보려고 좀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백 모델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델 자체가 아직 인증된 모델은 아니라고 해요. 아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일단 조금 다른 부분이 딱 하나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여기 S라인이라고 적혀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우디 자체가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기본형 모델이 있고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모델은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면 일단 그릴 자체가 약간 스포티하게 블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자체가 그릴 자체가 블랙으로 좀 바뀌어 있다는 거 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트론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정말 저도 처음 봤었을 때부터 좀 인상 깊었는데, 타이칸에도 똑같이 적용돼 있어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충전 단자가 좀 멋지게 열립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좀 충전을 좀 자주 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오면 아우디 기존의 이트론 SUV 모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쿠페형 디자인이 여기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약간 스포츠백 모델들을 잘 만드는 편인데, 솔직히 A6보다 A7을 더 좋아하고 Q7보다 Q8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짝수 번호들을 좋아하는데, 마찬가지로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도 스포츠백 모델 자체가 더 디자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이쁘고 더 스포티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게 되죠. 그래서 이트론 보시면 이쪽 라인 자체가 이렇게 스포일러까지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포츠백 모델을 좀 선택하게 되면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뭐 트렁크 자체는 뭐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이 좀 줄어들죠. 헤드룸 자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이렇게 열어보시면 실제적으로 밑에 공간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트론 자체가 뭐 여타 경쟁 모델 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실제적으로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트론 자체, 이제 기존 이트론 자체도 그랬지만 경쟁 모델 대비 무릎 공간이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 사이즈 자체가 Q7하고 Q5보다 크면서 Q7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뒤쪽 실내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헤드룸 자체가 이제 조금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뒤가 꺾인다는 걸 못 느끼는 게 의자 자체가 이렇게 좀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기존 이트론 대비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이 좁다는 느낌이 좀 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 공간으로 넘어오면 시트가 달라집니다. 시트가 기존 모델과 달리 스포츠 성향이 있는 버킷 시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S 로고도 크게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휠 자체도 S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약간 디자인과 동일하게 S라인 패키지를 적용해서 아우디가 조금 다른 이트론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뱅앤올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트위드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조용하고 정숙한 이트론에 걸맞는 오디오 성능을 같이 갖춤으로써 좀 고객들한테 좀 고급스러운 아우디의 전기차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은 디자인적으로도 스포츠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걸 더 관심 가지면서도 전기차의 정숙성 플러스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오디오까지 같이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도 오늘은 모비티 멤버 둘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모비티의 카스텔링,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카스텔링입니다. 카스텔링 이력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나라 출신은 아니고 지금 현재 네. 그래도 이 아우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 브랜드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트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실제적으로 이트론이 이미 한국 시장에 작년에 들어와서 좀 열풍을 일으켰어요. 굉장히 할인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할인도 많이 하고 공간도 좋고 네.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트론 정확하게 이트론 독일 말이에요? 사실 독일 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일렉트로닉하고 트론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사람들 그래도 독일차니까 네. 독일 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말로 트로네가 이제 지금 현대 말로 쓰는 게 트론이 됐고, 네. 트론은 장치라든지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전기를 관리해서 담고 있는 장치, 사용하는 도구. 그래서 이 트론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전기차란 뜻이네요. 이트론 그렇죠. 자체. 어쨌든 전기 관련한 도구나 장치를 사용하는 거를 다 아우디에서는 이 트론이라고 불렀죠. LMP라든지 네. 레이싱 차량에 사용했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2009년도에 전기차 관련이라든지 전기 관련 기술을 다 이트론 명칭을 사용하게 됐죠. 아우디가 사실 영화상에서 약간 전기차 뉘앙스를 보여주는 차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언맨 맞아. 쪽에서 그게 가장 강력했죠. 네, 그것도 아이언맨 중에서도 네. 약간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해서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아이로봇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우디 약간 로고를 딱 그려진 미래지향적인 차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그럼 롱텀으로 시승을 해보셨나요? 네, 네. 그럼 독일에서 어떻게 시승을 해보셨는지. 일단 독일 전체적으로 짧게, 어쨌든 유튜브는 짧게 봐야 되잖아요. 핵심만 보고 싶어 하니까 네. 짧게 시승기를 말씀드리면 전기차예요. 많이들 기대하는데 아우디고 이트론이고 르망에서 경주를 많이 해서 그런 실력을 쌓았다면 네. 와 정말 달리기 성능 뛰어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이트론, 이 네. SUV는 네. 편하게 타는 차예요. 아. 얘가 발진력이 좋다든지 네. 가속감이 엄청나게 뛰어서 와 되게 재밌다 이렇게 타면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가질 차량이에요. 뭐 그거는 조만간 GT가 나오니까 그걸로 대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걸로 네.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 그래도 테슬라는 무조건 가속감으로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와 반대로 특이하게 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의 전기차는 네. 조금은 편하게 타는 차. 그리고 기존 내연기관과 이질감이 없는 게 지금 전기차의 핵심 컨셉이에요. 네. 아니, 독일차 브랜드들은 조금 내연기관하고 실제 전기차하고 차이를 안 두려는 노력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미국과 같은 네. 경우는 조금 컨셉을 잡거나 강렬함을 중시하는데 네. 사실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도 되게 강렬한 포인트예요. 할리우드 기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독일이나 프랑스로 만들었다면 네. 예전과 같은 좀 클래식함 아니면 예전과 같은 이질감 없이 연관되어지는 거를 가장 핵심으로 잡고 있어요. 아, 제가 근데 이 이트론 하면서 좀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시승 오래 해보셨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사이드미러가 네. 카메라 형태로 된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렉서스 정도 있고 맞아요. 아이오닉 5가 이제 조만간 출시를 해서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어떠셨어요? 사실 사이드미러 가지고 지금 어떤 시승기라든지 되게 네. 욕을 하거나 혹평을 하거나 네. 논란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물리적인 거울이 아닌 카메라 형식, 전자 방식이기 때문에 이질감은 현재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고 사람도 적응 동물이기 때문에 네. 적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 미래지향적 과정이거든요. 네. 악평을 쓴다는 뭐 여러 매체 네. 그거는 그냥 티코나 타라고 말씀드려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악평 쏟는 네. 애들은 네. 애초에 그냥 탈 자격이 없거나 네. 옛날 그냥 차가 바뀌기 전
마차나 네. 프라이드 타고 다니래요. 우리가 VR 하면 처음엔 어지럼증도 느낄 수 있고 네. 이거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야 미래를 밟아 나갈 수도 있고 네. 몸도 이제 미래에 향해 맞춰서 최적화되는 건데 네. 지금 조금 원근감이라든지 이거 가지고 이질감이 든다 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가하고 차체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주행 감각에 있어서 서스펜션이라든지 네.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가족끼리 편하게 장거리 제가 400km 탔거든요. 네. 타도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그럼 400km 동안 이 이트론의 이슈가 하나 더 있잖아요. 차가 크기 때문에 배터리도 큰데 테슬라 대비했었을 때 충전 거리가 너무 짧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용량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제가 아직 의문소 이거는 해결을 하지 못해서 명쾌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독일에서 아우토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제한도 있고 저도 시속 네. 300으로 막 달리는데 네. 고속 주행 대비 거리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다시 설명하면 네. 벤츠가 고속으로 달렸을 때 네.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게 5%라고 하면 네. 이트로는 10에서 15까지 떨어져요. 아. 근데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특히나 난방 키면 네. 완전 배터리 주행 거리가 쭉쭉 떨어지는데 네. 다른 차 대비해서 이트로는 네. 오히려 10%가 높아요. 그게 좀 특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저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네. 참고하시라고. 네.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트론 자체가 실제적인 주행 거리를 조금 더 짧게 표기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 말씀하셨던 환경들 부분들을 다 악조건으로 계산해서 네.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여유가 조금 있는 편이다. 그러면은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네. 느꼈던 독일의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요? 일단 독일의 전기차 시장은 그래도 네. 유럽 내에서는 네. 활발한 편인데 네. 아직은 보수적이기도 하고요. 주행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충전소가 큰 대도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트 네. 몇 개 도시는 빼고는 네.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독일을 조금 벗어나서 유럽 라인으로 이 아우디 이트론의 판매량을 보면 네. 다른 타사 브랜드의 전기차 네. SUV계에서는 당연 압도적으로 이트론이 1등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까지 48,000대가 팔렸어요. 48,000대. 네.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렸네요. 네, 맞아요. 이게 저도 지금 이 전기차를 최근에 많이 타고 뭐 이것저것 느껴봤지만 네. 이 타이칸 사례를 보시면 네네. 결국에는 주행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다시 재고가 네. 쌓여간다는 지금 네. 포르쉐. 근데 의외로 이트론 자체는 네. 유럽 시장에서 그 정도 팔렸다는 것은 네네. 주행거리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가족들이 타기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거 얘 베이스는 Q5예요. 네. 근데 휠 베이스가 늘어나 왜냐면 전기차 재구성하다 보니까 네. 휠 베이스를 늘리다 보니까 이제 Q7, 8에 버금가는 공간을 확보하고 네. 이 편의 장비가 네. 거의 Q8과 만만치 않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네. 실제적으로 QA급에 해당하는 소재들을 많이 써서 맞아요. 여기 이렇게 안에도 스웨이드도 만져보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더 높은 그레이드를 전기차로 누리되 네, 정말 아쉬운 건 이제 보조금을 못 받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도 뭐 할인을 하고는 있지만 이트론 기본형 일반 모델도 네네. 스포츠백 모델은 아직 가격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GT도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아우디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독일 3사 중에서 내연기관에서는 좀 뒤처졌다 그러면 네. 아우디가 좀 전기차 프리미엄 시장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일단은 디자인을 먹고 들어가고 네. 또 적극적으로 전자장비를 탑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벤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벤츠 엄청 보수적이에요. 네. 트리플 A예요. 그에 비하면 아우디는 완전 잘 나가는 완전 젠틀맨이죠. 완전 그러니까 잘 그게 나가는.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벤츠는 F1에서 성적을 내고 있고 네, 아우디는 르망에서 성적을 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그 레이싱 기반 자체의 격차가 좀 있어요. 맞아요. 트레디셔널 하느냐, 맞아요. 혁신적이냐. 정확한 말씀. 네,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네. 이 경주 참여하는 브랜드의 특성도 네. 이 차에 녹아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그래도 이 주행거리가 짧은 게 있어서 네. 이 아우디 이트론이 신경 쓴 게 네. 그 전에 푸조 한번 타보셨잖아요. 회생제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네. 이 이트론도 네. 0.4 중력 가속도에 버금가는 정도로 음. 회생제동이 걸려요. 근데 이게
다시 결과적으로 에너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네. 약 30%가 에너지 차지를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대한 민감성은 조금은 좀 덜었다 하는 게 이제 아우디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느꼈던 거는 사실적으로 저도 아주 잠깐 전시장 주변만 이트론을 가지고 시승해봤지만 네, 주행 감성이나 질감이 네, 사실 여타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들보다는 좋았어요. 저 EQC도 잠깐 타봤지만 네, 네. 두 대를 비교했었을 때는 이트론이 월등한 게 네,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EQC에 비해 벤츠의 그 고급감을 타고 EQC로 딱 갔는데 네. 뭔가 허접해. 네. 근데 아우디, 그냥 아우디에 딱 탔는데 기대 이상으로 딱 와서 네. 확 이제 구매 욕구를 당기는 게 바로 이제 이트론이 되는 거죠. 그러게요. 아우디의 전기차가 좀 어떤 미래를 보여줄지 그러게요. 시장에서 이미 유럽에서는 평가가 좋게 났단 얘기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5만 대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물량이 없어서 아마 못 살 가능성도 높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승기가 이제 풀리고 점차 이제 시승을 정말 공도에서 하겠지만 네. 시승기 관련해서 뭔가 평가를 해야지 이런 전자장비 특히나 이 카메라 네. 사이드미러 카메라 가지고 리뷰 쓰는 애들 네. 이거는 그냥 스마트폰 말고 폴더폰 써요. 티코 타고 아예 미래에 준비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우디는 혁신도 좋고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을 만나면서 이트론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아우디는 사실 이제 이트론 관련된 브랜드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데 네. 파생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 조금 더 시승 기회나 시승을 통해서 이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전기차 시대인 만큼 모비티도 네. 전기차 관련된 콘텐츠 많이 만들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모비티의 멘트 드라이브 카스텔링이었습니다.